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마지막 챕터 타악기 또 타악기 앙상블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오늘 수업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악기의 개요와 실제, 그 다음에 유율타악기, 무율타악기, 선율이 있냐 선율이 없냐 하는 유율타악기에 대해서 보면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찾아볼 수 있는 유형별 고찰, 그 다음에 타악 앙상블의 연주 어떻게 진행이 되나 악보를 실제로 보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처시는 여러분들하고 유선으로 얘기를 하면 무선으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다음 차시에 실제로 타악기를 만져보면서 오늘 강의 들었던 타악기를 만져보면서 또 소리를 들어보고 직접 시연해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나 보겠죠? 예. 오늘은 일단 전체적으로 개요와 먼저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우리 오케스트라 악기군에 어떤 게 있었죠? 자, 타악기군 마지막 거 내보내면 어떡합니까? 자, 스트링 인스트루먼트, 스트링, 그 다음에 우드윈드, 그 다음에 브라스, 마지막 퍼커션 이렇게 4개의 악기군이 있죠. 자, 우리 그동안 이제 많이 처음에 다뤘던 현악기군, 뭐 현악기 특징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어때요? 현악기군은 예,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예, 할로예요. 보잉 좋아요. 보잉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보잉 그러니까 현악기군에서 보잉이라는 건 아티큘레이션이에요. 보잉. 그러면 브라스는 우드윈드에서는 아티큘레이션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텅잉. 오케이. 어우. 브라보. 맞아요. 텅잉 그만큼 악기 소리를 내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현악기군에서는 보잉이 아티큘레이션이라고 그러면은 어때요? 브라스 우드윈드군에서는 텅잉이 아티큘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뭐 이제 타악기군으로 넘어가 보면은, 타악기군은 이제 여태까지 현악기군 또 우드윈드 브라스하고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많이 개념이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자,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 타악기군은 사실 근현대에 와가지고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주요하게 같이 합류가 됐지만, 이전에 보면은 사실 조금 미미했어요. 타악기라는 거는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북종류를 많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치고 때리고 두들기고 왠지 막 느낌에서 무식하다는 느낌이 드러날 정도로 좀 아쉽지만 막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왜 타악기군은 그럴까? 좀 아쉬워요. 선생님도 사실 타악기 전공이잖아요. 근데 타악기 전공한다고 그러면은 퍼커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지. 음악 전공해요, 타악기 전공해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담인데 피아노 잘 쳐요? 노래 잘해요? 그러니까 피아노와 노래에 사람들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 음악을 한다는 거는. 근데 너무 광범위해요, 음악을 전공한다는 것이. 어때요? 우리만 해도 지금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전공이 어때요? 타악기 있죠, 우드윈드. 어때? 우드윈드 중에서도 그걸로 끝인가? 클라리넷, 그쵸? 클라리넷, 플룻, 뭐
바순, 색소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오보에. 자, 그럼 브라스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트럼펫 전공자도 있지. 호른 전공자도 있지. 그다음에 트럼본, 뭐 윰포늄, 튜바. 브라스만 해도 이렇게 악기 같은 군이라도 가족으로 묶여 있다고 그래도 세부적인 전공으로 들어가면은 또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현악기구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컨트라베이스. 자, 이렇게 있는데 좀 뭐 크기만 다르지 사실 현악기는 음색도 비슷하고 같은 악기군에서 낼 수 있는 음역도 굉장히 폭넓죠. 악기군의 음색도 비슷하고 악기도 비슷하고 재질도 비슷하고 현악기군은 그래요. 현악기군은 또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벽한 악기로 다듬어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악기 형태가 뭐 옷 바뀌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악기예요. 하지만 뭐 우드윈드, 브라스, 그 다음에 퍼커션, 특히 퍼커션 같은 경우는 현대에 와가지고 많이 개발도 되고 또 악기의 재질도 다양하게 변모가 되기 때문에 기본 틀은 변하진 않지만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악기가 타악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면은 현악기나 피아노가 왜 먼저 발달하게 됐을까요? 왜 베토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어때요? 우리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은 쇠를 다루는 것보다 나무를 다루는 게 더 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악기나 그렇죠, 그렇죠. 현악기는 다 나무로 만들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 나무를 다루는 게 쉬웠기 때문에 나무로 된 악기들, 특히 현악기군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목관악기, 그다음 브라스 이런 악기를 다루는 기술들이 섬세해지면서 이렇게 악기도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타악기도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 틀은 크게 변하진 않지만 재질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악기 프레임 뭐 예를 들어서 마림바 같은 걸 보죠. 실로폰이나 마림바, 목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건반을 만드는 재질은 사실 변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거지? 건반 어떤 재질은 소리 내는 부분에 건반은 변하진 않지만 그 악기를 지탱하고 있는 프레임, 뭐 기둥, 악기는 가구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타악기 같은 경우는 무슨 가구 같아. 어떤 때는 이 악기에다가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 마림바 위에다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올려놓고 악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와, 말도 안 돼. 진짜 이거 이렇게 무식한 경우는 살다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격으로 따져도 이 마림바의 가격 선생님 전에 갖고 있던 악기는 한 1300이 넘는 악기였거든요. 마림바가. 그런데 바이올린 무슨 20만 원, 30만 원도 안 되는 싸구려 바이올린 어, 뭐 옛날에 만들어진 뭐 한 1억이 넘는 바이올린이라 그러면 내가 또 이해를 해.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2, 30만 원짜리 싸구려 바이올린 가지고 그걸 마림바 건반 위에다가 그것도 케이스 올려놓고 거기서 악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그러니까 이 타악기에 대한 인식이 말도 안 돼. 진짜 무슨 가구 테이블로 알고 있어. 맨날 컵 올려놓고 물론 나도 연습할 때 뭐 음료수 컵 올려놔요. 하지만 난 내 거니까 올려놓을 수 있지. 왜 다른 사람이 내 거에 올려놓느냐고. 무슨 테이블이야? 죄송합니다. 이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예, 그래서 이 악기가 재질적으로도 많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타악기는 아직도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좀 선생님이 전공한
악기는 사실 아직도 뭐 변할 수도 있는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악기, 뭐 피아노 이런 거는 너무나 완벽한 악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것도 없고 바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타악기군을 참 사랑해요. 어, 타악기를 한 것도 너무 좋고, 예. 자, 그런데 자, 우리 이제 여러분 학생들 타악기군으로 들어가면서 편견을 버려야 될 게 타악은 뭐 부시고 때린다 이런 느낌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타악기만큼 그렇게 섬세한 악기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오케스트라에서 타악기를 연주할 때 타악기가 절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물론 타악기 부분만 나오는 섹션 부분에서는 타악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선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율이 나오는 악기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양념을 더해주는 거지. 내 소리가 크게 나야 돼. 이런 식으로 튀게 나왔다가는 전체의 밸런스, 다이나믹, 아티큘레이션들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악기는 기본적으로 물론 멜로디도 나올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타악기는 양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큰 소리가 나면은 오케스트라 소리를 다 잡아먹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팀판이나 대북, 심벌즈 이런 것들이 한번 포르테로 쳐봐. 오케스트라 소리 다 무너져요. 물론 고조될 때는 그렇게 타악기들이 포르테시모, 뭐 스포르잔도 같은 큰 다이나믹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그 오케스트라 그 모티브 부분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타악기구는 양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지나침이 없어요. 지나치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악기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타악기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항상 자제,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양념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타악기군을 처음 갈 때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편하게 표현을 해주면 뭐가 있냐면은 유율타악기냐, 무율타악기냐.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선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자, 선율이 없으면 이제 리듬 악기가 되겠고요. 선율이 있는 악기면은 이제 멜로디 부분도 해줄 수 있고, 자, 그렇게 크게 나누는데 선율이 있냐, 없냐, 무율이냐, 유율이냐, 요거를 따질 때 악기군을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유율타 악기, 뭐 대표적인 악기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마림바, 또 글로켄슈필, 예, 자일로폰. 와,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자일로폰이래? 자일로폰. 실로폰 하면 알까요? 예, 실로폰을 우리나라에서 읽는 거고, 실로폰이라고 읽으면은 지금 재성 씨가 자일로폰이라고 그런 거를 못 알아듣듯이 실로폰이라고 그러면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악기가 아니잖아요. 서양 악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 자일로폰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일로폰. 오, 그래도 아는 학생들이 있네요. 야, 대단합니다. 예, 오케이. 자일로폰, 뭐, 방금 얘기했듯이, 마림바, 자일로폰, 뭐, 비브라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글로켄슈필, 차임, 예, 요런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심벌 종류에서도 이렇게, 피치가 있는 그런, 타악기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무율 타악기에는 대표적인 거, 우리 뭐 드럼, 캐스터네츠 좋아요. 뭐 트라이앵글, 심벌즈, 탬버린 여러 가지 북 종류. 자, 그런데 하나 빠뜨렸다. 북 종류에서 유일하게 유율타 악기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맞아. 오케이. 야, 뭐 이거 수업 안 해도 되겠네.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팀파니. 팀파니는 맞아요. 북이에요. 이렇게 구리로 된 무쇠솥 같이 생겨가지고 그 위에 이제 피가 있는
그 피의 텐션을 조절해 가지고 음정을 조절해 주는 악기가 팀판이죠. 자, 요런 악기들이 있어요. 크게 나눴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유율 타악기냐 무율 타악기냐에서 그치지 않을 거고요. 어떤 타악기의 유형적 고찰을 함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분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디어폰이니 코르다폰이니 에어로폰이니 뭐 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망명악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 악기들의 구분을 좀 나눠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곡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선생님이 편곡한 곡이에요. 한번 들어보는데 마치 콤비아라는 일단 기본적인 개관은 끝났고요. 한번 들어보면서 타악 앙상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미세하게 들리긴 해도 들리죠? 예, 다시 강의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유율타악기 멜로디 해주고, 자, 여기서 근음만 파도 그렇게 나오고 타악기가 이렇게 솔로가 갔었죠. 자, 리피트는 뺐어요. 길어질까봐. 자, 2번가로 넘어가고, 자, 타악기 잘 들어보세요. 드럼 마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알았어요. 내가 선생님이 한번 다시 쳐줄게요. 부끄럽게 선생님 보러 연주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준비 안 되면 어떡하려고. 내가 한번 쳐줄게요. 이게 손이 말을 들을지 모르겠네. 오늘 선생님 연주하다가 혹시라도 틀리면 창피하잖아.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자, 타악 앙상블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요. 크게 유율 타악기, 방금 나온 악기에서 어때요? 유율 타악기 뭐가 있었어요? 자일로폰, 메뉴에 선율 자일로폰, 악보가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어요. 자, 자일로폰, 그 다음에 벨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학생 한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로켄슈필, 오케스트라 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비브라폰은 철금으로 돼가지고 또 이렇게 은은하게 여음이 긴 부드러운 악기죠. 그 다음 뭐 네네네네. 우리 대면 수업할 때 한번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말렛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마림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보통 유율타악기를 치는 스틱을 말렛이라고 그러거든요. 말렛, 그래서 그냥 말렛 퍼커션이라고도 가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베이스 마림바, 뭐 또 추가한다면 스트링 베이스도 좀 타악 앙상블에 넣으면 좀 더 풍부해지겠죠. 그 다음에 무율타악기에 보면은 뭐 귀로, 마라카스, 뭐 드럼셋, 여기에 뭐 각종 타악기들, 뭐 탬버린, 트라이앵글도 넣으면은 재밌게 넣을 수 있죠. 심벌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피아노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선율을 조금 더 보강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타악 앙상블 악보가 만들어졌고요. 요거 이 악보는 이렇게 타악 앙상블로만 이렇게 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번에는 리듬으로만 된 연주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서 봐야 되나?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자, 봐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라 그럴까?
선생님이 실황 연주하고 같이 해줄 텐데 일단은 선생님이 만든 악보를 먼저 보면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유율타 악기는 빠져 있고요. 다 무율타 악기로만. 자, 대충 편성을 보면은 우드블럭이 있어요. 우드블럭 어떤 건지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저기 어디야? 산 같은 데 가면은 뭐 있어요? 스님들이 맨날 악기 들고 다니잖아. 목탁, 우드블럭이라고 그래요. 목탁이라고. 네? 우드블럭이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거 한번 들어볼 때 악기 이렇게 여기 나온 악기 몇 개 준비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뭐 스네어 드럼, 그다음에 이 뭐라고 쓴 거야? 예. 머프 드럼, 그냥 이렇게 테너 드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네어 드럼보다는 텐션이 좀 느슨한 그런 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드블럭, 심벌즈, 그 다음에 봉고 드럼, 봉고 들어봤죠? 그 다음에 드럼 세트, 카우벨, 소 목에 이제 이 녀석들이 소들이 도망가면은 도망가진 않겠지. 이렇게 다니면은 이렇게 소리 나게 목에다 방울을 달아주는 그거를 카우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테너 드럼 조금 큰 북, 그 다음 베이스 드럼. 자, 그러면 이 조합 무율타 악기로 연주가 되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너무 작다. 피아노 부분이야 또. 약간 들려요? 너무 작다. 제대로 했는데도 좀 작네. 안되겠다.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선생님이 실험하는 걸로 다시 들려드릴게요. 악보 진행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우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었던 유율타 악기와 무율타 악기의 장점들을 보여줬던 마치콤비아라는 곡을 들었잖아요. 일단은 곡을 우리 선율을 들었었는데 요 선율 그래도 곡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곡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아까 들었던 지금 이 곡이거든요. 이건 잘 들리죠? 자, 모티브 멜로디 나옵니다. 자, 요런 모티브인데, 자, 어때요? 좀 굉장히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의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죠? 안 느껴져도 그렇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이 컴비아라는 음악, 마차는 뭐냐면은 그냥 뭐 행진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컴비아. 이 컴비아라는 이 음악 장르인데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컴비아라는 거는 굉장히 좀 밝은 선율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좀 암울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식민지 시절 이제 세계 각국에서 막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던 그때 뭐 흑인 노예들, 그러니까 힘 약한 나라들은 다 그냥 잡혀가지고 매 맞으면서 일하고 힘든 노역에 시달리고 그러던 좀 암울한 세계사의 시절에 이렇게 흑인 노예들이 이제 힘든 일을 하면서 뭐 바나나 같은 것도 맨 등에 지고 배에다 나르고 그 다음에 농장에서 수확하고, 자, 그럴 때 이 흑인 노예들이 힘들지만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흑인 아프리카 문화의 뭐 토속 리듬, 그런 리듬들이 반영이 되고, 또 백인 문화의 백인들의 아름다운 음악적 화성이 결합되고, 또 인디오들, 또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았던 그 인디오들의 민속 음악이
합쳐져 가지고 컴비아라는 장르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무슨 리듬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흑인들의 아프리카 리듬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백인들의 아름다운 화성, 그 다음에 인디오들의 전통 음악이 결합이 돼가지고 컴비아라는 음악 장르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문화가 합쳐져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그런 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타악 앙상블, 무율타악기, 그 다음에 유율타악기하고 같이 합주되는 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런 나왔던 곡들을 이제 우리가 할 텐데, 자, 아까 우리가 유율타악기냐 무율타악기만 나눴잖아요. 자, 근데 선생님은 한 4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디오폰이라고 있어요. 이디오폰. 따라해볼까요? 예, 이디오폰. 이디오폰은 체명악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체하면은 한자로 어떤 게 떠올라요? 체명악기. 체명. 그냥 말에 나타나 있잖아요. 몸체. 몸체. 소리명 해가지고 어때요? 몸을 떨면서 소리내는 악기. 이해되죠? 몸을 떨면서 소리내는 악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 이해가 안 가면은 자, 악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트라이앵글 어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짜잔 들어왔습니다. 자, 트라이앵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자, 트라이앵글을 보면 어때요? 쇠몽둥이로 한 대 딱 때리면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막 몸을 부르르 떨잖아. 이해돼요? 그렇게 소리를 내는 악기야. 심벌즈 어때? 둘이 부딪히면 어때? 얘가 진동이 되면서 얼마나 아프면 얘가 막 떨겠어. 이해되죠? 이해돼요? 그 다음 우드블록은 너무 단단해가지고 떨림은 안 보이지만 소리 한 대 딱 때리면은 딱 소리가 나면서 맑은 소리가 울리겠죠. 다음 시간에는 미안해요. 지금 여기까지 대충 구분만 하고 실제로 보여주면서 수업을 다시 진행할게요. 아, 선생님이 준비를 못했네요. 다음 차시에 바로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디어폰 하면은 체명악기, 몸 전체가 진동을 해가지고 소리내는 악기, 그걸 이디어폰, 체명악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벌즈가 있겠죠. 트라이앵글, 우드블럭, 그다음 마림바, 비브라폰 이런 여러 건반 악기들, 유율타 악기들이 많이 속하고 있는 게 이디어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율이 있냐 없느냐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어떤 소리의 울림 방식으로 이제 구분을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멤브라노폰이라고 있어요. 멤브라노폰 따라해볼까요? 왜 멈춰? 멤브라노폰. 예, 맞습니다. 멤브라노폰. 자, 멤브라노폰은 뭐냐면은 공명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울리도록 도와주는 관이 있어. 공명관이나 쉘 위에 팽팽하게 조여진 가죽. 그럼 뭐가 떠올라요? 가죽막이 진동해서 소리를 내는 건데 그 밑으로 이렇게 공명관이 있는 거야. 북이야, 말 그대로 북. 어때요? 봉고나 탬버린도 보면은 얇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나무 통이 있죠. 얇지만 그 위에 어때? 가죽 피로 조여가지고 그 피가 가죽막이 진동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봉고나 탬버린 같은 거 있겠죠. 또 뭐가 있어요? 작은 북, 큰 북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북 종류들.
근데 어때요? 팀파니 같은 경우는 위에 가죽피가 있지만 이 몸통이 밑으로 뚫려 있지 않고요. 쫙 밑에 닫혀 있어. 근데 사실은 팀파니에서도 맨 밑에 보면은 한 보일까요? 지름 5, 6cm 되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동그랗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안 뚫려 있으면은 퍽퍽 소리가 난다고 그럴까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의 구멍은 뚫려 있지만 그냥 닫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멤브란 오폰 어때요? 공명관이나 관 같은 게 있죠. 공명관 위에 가죽피가 진동을 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멤브란 오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코르다폰. 코르다폰은요, 요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타악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피아노와 합시코드 같이 어떤 현을 쳐서 진동해서 소리 나는 피아노가 있죠. 해머가 현을 퉁 때리면은 현이 진동을 해서, 소리를 내는 거를 코르다폰. 자, 이 코드라고 생각하면은, 피아노의 펼치나음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건반악기, 이렇게 건반악기가 속하는구나. 사실 이 분류 방법은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럼요. 예, 다시 강의도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학자에 따라서는 뭐 피아노도 이거 타악기로 봐야 되냐 어떻게 되나 분분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좀 별개적으로 많이 분류를 하는 편이에요. 자, 그렇게 코르다폰이 있었고 그다음 에어로폰. 자, 에어로폰은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공기를 다루는 그런 공기를 다뤄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자, 어떤 악기냐면은 좀 효과를 내는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호루라기 있죠. 호루라기, 뭐 사이렌 소리, 바람 소리 이런 내는 기구들을 에어로폰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또 다음 강좌에서 방금 얘기했던 악기들을 백날 얘기해봤자 모르니까 제가 움직이면서 부족한 실력이지만 연주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악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다시 강좌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